네. 이거 4월 5일 식목일 ESBN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유클리드 소프트 뉴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박주환 대표님의 유클리드 소프트 비전 그리고 독서 토론한 다음에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코너까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아랑 주님께서 첫 번째 코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오케이. 아유, 조양주님 맨날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이야. 나중에 보너스 줘요, 보너스. 내가 좀 개인적으로라도 그 해줄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ESBN 5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음악이 안 나오네. 소리가 안 나왔어. 아쉽다. 소리가 안 나왔어요? 네, 됐어요. 괜찮아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월 영양평가가 오늘 4월 5일부터 6일까지 총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양평가는 2월 영양평가가 늦어짐에 따라 4월 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직원 영양평가는 매월 마지막 평일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 대상자에 대한 정정 신청 기간은 매달 평가 3일 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잊지 말고 영양평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 24일 유클리드 소프트에서 제1회 2023년 사업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분기별로 사업전략회의가 꾸준히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팀 및 부서의 올해 연간 사업 수행 계획에 대한 소개, 올해 새롭게 설립된 경영혁신센터의 연간 수행 계획 보고, 기업 5개년 재무 분석 결과 보고, 추후 사업 전략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 전략 회의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유클리드 소프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4일 ABC 부트캠프 SNS 서포터즈 1기 위촉식이 개최되었습니다. ABC 부트캠프는 혁신연량 교육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3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40일간 진행됩니다. 서포트는 ABC 부트캠프 2기 1회차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되었습니다. 선발된 7명의 서포터즈는 3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하여 ABC 부트캠프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BC 부트캠프에서 경험하고 활동한 생생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눔하는 ABC 부트캠프 SNS 서포터즈 1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포터즈 블로그는 ABC 부트캠프 블로그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에서 최현석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과 함께 거북선을 CG로 복원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최현석 전 항우연 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대덕특구 기자간담회에서 설계도와 함께 복원된 거북선 모형을 공개하였습니다. 1795년에 사용되었던 통제형 거북선입니다. 그간 거북선은 유물이나 사진이 없어 진짜 모습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이번 거북선 CG 복원을 통하여 실제 거북선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북선의 실제 모습을 복원하는 데 성공한 유클리드 소프트와 최현석 전 항우연 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복원을 통해 우리 역사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 공공사업그룹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사업 용역을 3월 15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5억 원입니다. 3월 29일 한국화학연구원과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모듈 추가 기능 개발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4월 1일 창업진흥원과 2022년 창업지원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차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37.6억 원입니다.
총 금액 2천만 원에 달하는 카이스트와의 생물공정연구센터 딥러닝 기반 단백질 기능 예측 시스템 구축 용역 또한 4월 중 계약 완료 예정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는 SI 분야에서 다년간의 노하우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번 계약은 SI 분야에서의 성과와 능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SI 분야에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달드립니다. 유클리드 소프트 부설연구소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강영묵 선임연구원이 유클리드 소프트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서 응용기술 연구 및 사업 참여 등을 함께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유클리드 소프트의 연구 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ESBN 5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ESBN 뉴스는 24시간 임직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업 확정, 진행, 성과, 행사 등 다양한 사내 소식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료가 있으실 경우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풍성한 ESBN 뉴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대단한데? 아나운서가 아니, 따로 없네. 아니, 이런 소식들을 다 어디서 또 얻었대? 제보도 많이 받았고요. 이번에는 특히 제보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 네, 밴드에서 제가 찾아서 쓰는 것도 있고요. 아유, 좋네요. 이제 서로 좀 뭔가 좀 자리가 잡아가네. 그러니까 이게 뉴스 시스템이 이제 상당히 정착이 돼가는 모습이 보이네. 근데 하여튼 조아람 주임 그 너무 화면을 잘 하는데 신경 쓰지 마.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아니 근데 그 TV 뉴스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발음도 똑바르고.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아, 역량 강화가 되게 되겠는데 이 목소리 네, 훈련이 잘 될 것 같아. 하여튼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먼저 뭐 다음에 난가? 이제 그 누구지? 김민교 주임이 한 번 더 뭐 얘기하고 해야 되나? 네, 한 3주 전부터 이제 박 대표님께 계속 해달라고 요청드렸던 유클리드 소프트의 비전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 박주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간단하게는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비전 지금은 오늘은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다음에는 좀 이제 요거를 선언문을 잘 다듬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걸 해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소음이 좀 들리나? 아니요, 안 들립니다. 네, 그래요. 깨끗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좀 뭐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긴가민가 하고 썼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 그리고 사실 이 문구 하나에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먼저 설명하고 아까 잠깐 교수님하고서 나눠서 나눈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2027년까지의 목표를 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할게요. 혹시 보이나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잘 네, 보여요. 보였습니다. 네, 보이죠? 네. 자, 이게 사실은 우리 회사에 제가 이제 그 철학과 같이 생각하는 문구예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 때 이 문구가 그냥 어쩌다가 스치는 상황에서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구는 우리 강신철 경영위원님하고 거의 1년 넘게 같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한라산도 가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은 그런 문구를 집합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저의 어떤 하고 싶은 그 혼을 담은 문구다. 그리고 이게 우리 회사의 어떤 경영 철학의 밑바닥에 깔려서 우리의 사업의 전반적인 분야들이 여기에 엮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을 통섭하여 누구나 행복한 가상세계를 창조하는 기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이고요. 그 뒤에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식은 온 세상의 어떤 분류 체계거든요. 분류 체계의 그 또 의사트리 뭐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지식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 과학 분야에도 있고 예술 분야에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행정 분야에도 있고 가깝게는 우리 집에 어떤 되고 있는 어떤 구성원, 가계도 이런 것도 하나의 지식 체계거든요. 이런 어떤 지식 체계들을 그 정리하고 그것을 그려내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생성 AI들이 상당히 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생성 AI들의 뒷단에 가면 다시 그래프 형태로 해서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또 다시 휴먼 피드백도 받고 결국 구조화시키는 것이 구조화를 통해서 그 생성 AI의 어떤 내구성, 어떤 뭐 그런 진실성 같은 것들을 찾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을 만큼 이 지식과 구조는 상당히 중요한 인류의 역사의 기록물들입니다. 흔적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 정리하고 잘 해서 그걸 통섭하여라는 표현이 이제 어떤 거냐면 결국 지식은 각각의 파편화된 분류지만 이 분류를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찾는 것이 이제 상관관계이고 첫 번째는 그 상관관계고 그게 A가 있을 때 B가 한다는 어떤 순서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인과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찾는 어떤 도구들이 추론의 단계죠. 그게 빅데이터 분석이나 AI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통섭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 어떤 지식이 이렇게 지식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걸 맞물려서 새로운 어떤 그 지식을 새로운 어떤 그 결과를 융합해서 만들어내지만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냥 섞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단어예요. 되게 좋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통섭한다라는 표현 안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AI 도구들로 뭐 도구들이나 그 빅데이터 분석 도구 그리고 그래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구현하고 그리고 그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바로 유클리디언 유클리디언이면 우리 유클리드의 사람들을 먼저 우리 직원들이 이 안에서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휴먼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어떤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최종적인 목표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도 행복하기 위해서인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도 누군가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이웃의 행복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객체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런 목적이 분명하다. 어떤 불행한 것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을 어느 세계에서 만들어지냐? 가상세계라고 하는데 이 가상세계를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VR이냐 AR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가상세계는 VR도 아니고 AR도 아닙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자연에 없는 세계들은 다 가상세계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 그리고 이 책상 그리고 컴퓨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가상세계인 거죠.
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things로 다 표현될 수 있고, things는 보통 우리는 사물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 쓰죠. 그런 어떤 것들이 을 만드는 건데, 그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 창조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제가 will이라고 썼는데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의지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목적, 목표, 그리고 어떤 그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기울일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있는 것을 좀 변형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가상세계의 things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바램들, 그런 열망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우리 기업이어야 되고, 그게 결국은 우리 회사가, 우리 인플리소프트가 지속 가능한 코퍼레이션, 공동체, 어떤 조합, 모임, 조직의 형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공동체, 이 기업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되게 파편화되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하시죠?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이 그림 안에 그 하나하나가 다 사실 있었어요. 지식을 연합하는 방법은 우리가 있는 솔루션이 지금 라임넷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이 라임넷은 아직은 그 텍스트 기반의 그 지식들이나 뭐 온톨로지 기반의 텍스트들을 모으고 있지만 이런 어떤 라임넷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식들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모인 것들을 그 저희는 라벨론에서 그 가공도 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델의 어떤 초창기 데이터까지 나오게 하는 이제 라임 DQM까지,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라임 DQM까지 사실 요 통섭의 영역에서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라임 DQM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라임넷 안에 이제 일부 모듈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지식을 통섭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저런 도구들이 계속 발전돼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things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물들이거든요. 이 결과물들이 제품이고 그게 SI고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좀 지금 6개월 좀 이상 됐죠. AI 반도체라는 부분들을 좀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CCTV, 그 행동인식 CCTV가 있는데 그것을 유성구청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CCTV에 그 GPU PC가 달리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CCTV에 GPU PC가 달리는. 근데 이 GPU PC를 떼다가 다른 거를 이렇게 한글 워드 올려도 잘 돼요. 이건 되게 범용적인 어떤 그 기능으로 우리 CCTV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경량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그것을 하드웨어화하는 역할이 이제 AI 반도체라고 하는 건데 온 디바이스 AI의 어떤 발전 형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제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제품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 또 이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SI라는 표현을 되게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것이 어떤 뭐 정말 그 뭐 용역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당히 멋진 말이에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거든요. 각각의 그 다른 세상의 시스템들을 엮어서 그것을 인테그레이션 한다. 하나로 묶는 것이 되게 그 큰 의미인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은 뭡니까? 통합하는 거 아닙니까?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자가 그 많은 그
악기들을 연주해서 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듯 이 SI 역시 많은 어떤 시스템들을 그 묶어서 인테그레이션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 이 SI인데 사실 최근에 이 SI가 이제 그런 어떤 기능보다는 그냥 그 개발 기능을 주면 그걸 만드는 식으로 많이 바뀌면서 왜곡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함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목표해가지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편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things나 환경의 영역이고요.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사실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그 제품들과 그 서비스와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목표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과 솔루션을 그리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다 이제 연결되는 이런 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제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필요한 게 창조의 역량인데 사실 창조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이게 will이라고 했는데 의지라는 표현인데 의지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다 대부분은 의지는 타고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한편에서는 의지는 훈련된 것들이 하다가 보면 몸이 나를 이끄는지 의지가 나를 이끄는지 모르게 계속 서로 상호적으로 있는 그런 작용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라임 에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오래전부터 사업 초기부터 사실 많이 강조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에는 인사평가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인사평가 관리 시스템은 작년 11월에는 우리가 엑셀로 했지만 최근에는 평가를 우리 시스템에서 좀 편하게 하시죠. 이제 되게 빨리 이제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왜 이걸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창조하는 의지,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는 열정이라는 것이 내가 없는데, 내가 훈련되지 않았는데 생기지 않는 것처럼 인사평가관리 시스템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복돋아주고 좀 덜하고 못하는 사람은 더 잘하도록 격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은 아직 이제 5월부터 적용이 될 건데 4월 이제 중반에 오픈되고 5월부터 적용이 될 건데 지금은 그 동료평가 중심으로 진행한다면 이제 곧 업적평가를 할 거예요. 이 업적평가는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한 일들을 등록하는 일복의 형태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하는 형태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처음에 프로젝트의 어떤 태스크는 정해놓고 그 태스크에 내가 일을 얼마나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한 5초, 10초면 그냥 바로 보고할 수 있는 그렇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각각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모두가 각자의 직무가 있어요. 저는 CEO라는 직무가 있고 CEO라는 직무 그 직책 안에는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죠. 뭐 이렇게 뭘 결심도 하고 뭘 결정도 하고 뭔가 영업적인 큰 일에 정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내 직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직무들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갖췄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 하다 보면
그게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잘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시스템에 어쨌든 드러나고, 드러난 부분들을 가지고 야, 너 이거 왜 못해? 이게 아니라 당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직무는 우리 라임 에듀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개발해라 라고 안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직무가 개발이 되면 또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되게 개인의 어떤 커리어 패스를 관리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나갈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주기 위한 도구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돼서 이제 잘 돌아가기 시작하고 정착이 되면 저는 우리 회사에 일단은 어떤 그 프론트엔드라든지 백엔드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 아키텍처라든지 PM 라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각각의 직무들의 커리어 패스들이 생기고, 이 패스들을 내가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매해 제시가 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되게 이상적인, 되게 생산적인 시스템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이 좀 길긴 했는데 그게 바로 윌이라는 겁니다. 윌.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체가 나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퍼레이션은 사실 그게 있어요. 옛날에는 EDMS니 아니면 PDF니 이렇게 한 개만 만들면 다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까지 오는데 다른 데서 절대로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단기간에. 근데 그러한 상용 솔루션의 폐해를 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게 공개 소프트웨어고,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상용 소프트웨어 그동안의 아성이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사실 검색 엔진 있지 않습니까? 서치 포뮬러 같은 와이스너스의 그런 것들은 무너지지 않을 아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루신이나 엘라스서치가 나오면서 그 아성이 확 무너졌어요. 그리고 PDF 변환도 별거 없다고, 그거 되게 되게 어려운 일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개 소프트웨어로 다 공개되면서 그 시장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은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계속 다각화해 가는 노력을 해야지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 회사도 사실 SI와 SM 중심으로 진행을 14년부터 해왔지만, 결국 17, 18년도에 빅데이터와 AI 쪽으로 전향하거나 좀 그쪽을 사업 부분을 늘리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려운 20년, 21년을 보냈을 겁니다. 이것처럼 기업은 지속하기 위해서 다각화를 하게 되고, 그 다각화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역량에 기반해서 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건 다각화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건 어쩌면 현대에 와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철학을 얘기했는데, 결국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건 뭡니까? 만약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모든 것에 AI를 심고 연결한다. 네. 이거 나중에 우리 발표 자료 있죠? 우리 템플릿, 네. 로아랑 주임? 네. 템플릿의 위나 아래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말을 넣어줘. 모든 것에 AI를 심고 연결한다. 좀 더 멋진 말 있으면 좀 비슷한 걸로 해줘도 좋고. 예, 저는 AI 반도체와 저런 연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아직 AI 제품 쇼핑몰이 없어요. 일반 쇼핑몰은 있는데 AI 일반의 제품들은 많잖아요. 근데 다 그런 모든 제품에 AI를 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정말
행복한 세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뭐 장황하게 설명했고 이제 비전을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 회사의 그 단기 목적부터 하면 일단 첫 번째 목표는 2024년 CCTV 분야 AI 반도체 기반의 제품 국내 최초로 상용하겠다. 지금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국가 사업으로 이거 지금 이제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나면 내년쯤에는 좀 가시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적용해서 한번 최초로 GPU 서버 없는 보드만 갖고서 그 행동인식을 분석하는 그런 제품을 내년에 내놓겠습니다. 내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산업단지 얘기하고 있는데 안산 국방산업단지 사옥 준공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 그린벨트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아주 빨리 지속되고 있지는 않지만 곧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안산 국방산업단지 사옥 준공 목표고요. 그리고 사옥에 이제 입주하고 나서 한 2년, 2, 3년 이내에 27년에 이 AI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잘 발전시켜서 기술 특례로 코스닥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단기, 중기 목표고요.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나씩 그 각각의 구성품들을 해가고 있고요. 우리가 진행하면서 어쨌든 회사는 어떤 문샷과 같은 그런 그 목표 기술이 있다면 또 캐시카우 같은 이런 어떤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같이 이렇게 그 병존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유클리디안들은 이 안에서 계속적인 직무 교육을 통해서 이 마지막 어떤 코스닥 등록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성장하는 회사에 있기까지 계속 같이 가기를 바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나요? 이게 이렇게 다 연결되는지 지난번에 잠깐 설명하긴 했지만 잘 모르셨죠? 네. 저희 회사에 저렇게 저 그림을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네, 이거를 왜냐면 설명을 안 했어 그동안. 왜냐면 시기상조라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우리 상황은 이런데 우리는 아직 이렇지 않은데 뭔 그 AI 반도체고 뭔 그 싱스고 뭔가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할 것 같았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히 된 다음에 뭔가 우리 회사가 뭔가 보인다고 했을 때 이걸 탁 내놓고 해보고 싶었어요. 조용히 준비하다가. 근데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그게 없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다들 각자 표류하는 것 같다. 이 말에 되게 많은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는 한 방향이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비전문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오늘 어찌 보면은 그 공식적은 아니지만 네. 네, 공식적으로는 해야죠. 비공식적으로라도 지금 선언이 된 거예요. 어쨌든 방송이 됐고
녹음이 되고 있고 녹화가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밴드에 올릴 것이고 모든 직원들이 이제 네. 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구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의미가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는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은 신입 사원 교육에도 반드시 이런 거, 이 비디오를 봐라. 이런 것도 돼야 되고 기존에 있는 임직원들도 이 뜻이 뭔지를 갖고 같이 논의도 하고 뭐 이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질의응답하면서 이거를 확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클리디안들은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같은 그 회사 안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면 시너지가 생기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근데 그게 없이 따로따로 각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고 하면 이게 공통 스트림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이 돼서 이런 목표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딜레이가 돼요.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걸 확산하려는 노력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진 거죠. 네. 예, 저도 이제 오늘은 뭐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사실 이거는 오래 전부터 제가 그 생각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변할 리가 별로 없지만 이걸 잘 또 한번 정리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 좀 다듬고 해서 모두가 알 수 있게 이렇게 공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해가면서 지금 한 거죠. 예, 이해가 많이 됐나? 김민교 주임?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음, 지금 잡아주셔가지고 음, 어떻게 가고 싶으시고 그다음에 회사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쨌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함께 행복하려면 어쨌든 같이 뭔가 가치를 창출해내야 되잖아요.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부분이 말씀하신 거에서는 이제 지식이라는 부분과 통섭이라는 부분과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부분과 창조 이 네 가지 부분에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파악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네, 그 지금 뒤에서 앞으로 어떻게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진행할 때 이 네 가지 가치 창출 부분이 어떻게 같이 진행돼서 나가는지에 음, 대해서 음,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 네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결국은 이 얘기들을 쭉 합하게 되면 지금 네,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창조하는 일이 맨 마지막에 있잖아, 맨 마지막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뭐뭐 하는 기업. 이래서 윌이 되게 중요해, 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사실 지식을 통섭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도구들이 발전하고 도구들이 더 이제 세련돼지면 더 잘 되겠죠. 근데 없는 것 아니면 무언가 행복한 가상세계를 만들기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의지는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 밑에의 내용들은 결국은 중기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AI를 심는다 그리고 연결한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인데 이 기반 기술은 결국 이런 반도체라고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걸 하드웨어화 시키겠다는 게 이제 AI 반도체라는 얘기인 거고 그 안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그 세계들을 서로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서로가 네트워크하고 연대하게 만드는 거. 그런 제품들을 장기, 중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결국 이 AI 반도체 기술을 가진 국내 최고의 어떤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고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한 그 목표는 결국 AI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를 모든 것을 연결한다. 네트워크 분석과 같이 연결한다.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중간에 사옥 준공은 이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사옥이 또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방향은 결국은 2027년에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코스닥에 등록할 거다. 나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와이즈넛이나 뭐 이런 데들은 아무리 그리고 또 GX 칼텍스 같은데 아무리 이익이 나도 코스피나 코스닥에 등록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의 목표는 이런 어떤 직원들 그 안에서 고생했던 직원들이나 그걸 같이 했던 투자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그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회사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회사는 저의 이익뿐 아니라 이걸 같이 수고했던 우리 직원들 그리고 이 일을 투자했던 많은 투자사들이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개된 회사로 IPO를 하겠다. 이게 목표인 거죠. 네, 조금 더 이건 다듬어서 우리가 다듬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문과 이제 비전문의 보안 설명 그리고 미션까지 이렇게 단기, 장기 이렇게 목표까지 제시를 하는 걸 보고 이제 하나가 더 보완돼야 될 게 그러면 이제 빠진 게 하우죠. 어떻게 저렇게 엮을 거냐라고 이제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민규 씨가 그걸 정확히 찝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ESBN 시작하기 전에 챗 GPT 그 활용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네.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나 기능을 잘 쓰는 사람보다도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누가 질문을 잘하느냐, 소위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누가 잘하느냐가 앞으로는 역량,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뭘 기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인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이런 인문학적 그 고민을 하고 사고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소프트웨어 그 기업의 앞으로는 핵심 역량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민규 씨가 질문을 잘하네. ESPN 오래 하더니 네. 저걸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저 목표를 제시했지만 저게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최신의 어떤 물질주의 이런 네네, 맞아요. 그런 신유물론 사상도 개념이 있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만 다루는 회사인데 반도체 얘기를 한다는 거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신유물론. 신유물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네, 사옥을 중도한다는 게 여기서 왜 생뚱맞게 무슨 사옥이 나오냐 그런데 그거는 신유물론을 이해 못하면 잘 그 맥락에 와닿지 않는 거지. 네,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에서 네, 맞아요. 같이 일을 우리가 그 사실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거든요. 사무실이 월평동에도 있고 뭐 광주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있고 여기 대동에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대면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사옥이 돼서 한 공간 내에 들어가면은 전혀 새로운 업무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아까 위를 얘기하는 그 창조라는 게 훨씬 힘을 받아서 뭐가 생성이 될 수 있고 같이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점심 먹으면서 다 모든 그 직원들이 같이 만나고 이런 기회가 많을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 이런 거를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윌이 자꾸 이렇게 불어나는 효과가 네, 있는 게 왜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스탠포드 대학 한번 미국 가면 꼭 방문을 해보세요. 왜 스탠포드 대학이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을 많이 키워내고 거기서 그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의적인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가? 학교를 가면은요, 물리적 그 환경이 공부하고 싶게 만들어요. 거기가 빨간 벽돌로 이렇게 네. 건물들을 쫙 졌는데 들어가는 순간 여긴 연구하고 싶다. 책 보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사람이 탐구하게끔 만드는 그 물리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옥을 짓는 거가 그저 단순히 무슨 뭐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과시하고 회사가 뭐 이렇게 펀드터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 사실 가까운 사례로 우리 대전에도 뭐 이런 특정 기업의 이름을 좋은 일이니까 대도 될 것 같은데 플랜아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아주 창의적인 사업을 다각화해요. 거기가. 거기도 소프트웨어 회사 우리가 똑같은 회사인데 건물을 아주 희한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티그레이트 모이게끔 건물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사옥을 그렇게 지음으로써 새로운 시너지가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임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큰 문제를 고민하고 하는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여기 두 번째 2025년 안산 북방산업단지에 사옥을 준공한다는데 그 뜻이 나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 마음을 모으는 그런 장소. 그게 있어야지 한번 점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등록을 함으로써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오너, 이 창업을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그 이익을 위하면 사실 치고 빠지는 그 벤처기업들 많잖아요. 네. 그냥 팔아 넘기고 또 어디 가서 돈 벌고. 그렇죠. 근데 여긴 그게 아니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거는 부수적인 여기서 일한 사람들에는 대가를 지급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쉐어하자. 같이 노력해서 회사를 일구고 거기서 나온 열매는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기업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게 저기 담겨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지금은 대표니까 대표로서 이 기업이 어쨌든 코스닥의 등록 단계에서 이 우리 회사의 어떤 지분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그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게 이렇게 꼭 그 나눌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공헌을 내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꼭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실은 지금은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급여나 사실 급여로 충분히 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무리 그 큰 회사여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또 씀씀이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 주위에 이제 보면 뭐 조그만 어떤 회사들이 상장하고 나면 갑자기 이 친구들이 씀씀이가 달라져요. 이게 보면 거기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식도 받고 또 필요하면 또 옆에 그 사직서 내는 사람 주식 사가지고 또 보고 그렇게 해서 꼼꼼히 모아놓은 것 같고 딱 상장할 때 그 하니까 갑자기 몇십억 부자가 돼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회사가 성장한다는 것은 오너나 뭐 투자자들만의 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서 같이 한 우리 직원들의 즐거움, 행복함도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지금 2027년 어떤 목표로 열심히 뛰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저 SB 네, 안성빈 그 팀장님. 안성빈 팀장님 그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코멘트도 좋고. 그냥 듣기만 하기로. 네. 네. 조아랑 네? 질문? 저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명확하게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좋았습니다. 네. 어쨌든 제 꿈이 너무 커서 원래는 그 라임넷 하나만으로도 그 꿈을 키울 수가 있는데 제 꿈이 너무 커서 좀 이렇게 우주적입니다. 하지만 네, 민규. 저 질문 있는 게 이제 제가 아무래도 라임넷 그쪽을 받는 개발자다 보니까 지식하고 연결을 해주셨잖아요. 음흠. 이제 제가 지금은 제가 제 능력으로 수집을 해서 여기 라임넷에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지식의 수준이란 종류가 자연어 정도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식의 수집을 원하시는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상, 뭐 언어, 뭐 이런 음성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파동도 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하시는지.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텍스트 기반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텍스트라고 해도 분류가 너무 지금 제한적이야. 네. 산업 분류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 분류라든지 뭐 이런 네. 분류도 하나의 그것도 사실 지식이거든요.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모으고 있는 거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텍스트라는 표현보다는 지금은 데이터의 형태를 얘기했지만 난 지식의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지. 관점이 지금 달라. 네. 네,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면 텍스트라는 지식 형태 안에서도 다양한 뭐 그 안에서도 있는 분류라든가 여러 가지 축들 같은 네. 지식을 원하시는 거고.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결국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서관 분류하고 뭐 특허 분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 연결돼 있고 우리의 종의 분류하고 뭔가 도서관 분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서로 연결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조인시키고 해서. 그렇지. 그게 통섭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의 틀에 맞게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의 어떤 키들을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새로운 의미라는 게 새로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가 새로운 지식이에요. 음, 음, 그걸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구조물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 지식이 구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어렵네요. 있어. 그게 되게 심오한 뜻이 있지? 어렵네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우리 뇌의 그 세포, 네, 그 뉴런들의 작동 원리를 봐도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지식들을 사실은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에 이렇게 막 정보가 입력이 되면 얘들이 그 지식이 자꾸 이제 기억이지 뭐 그 뇌에서 세포의 지식이라는 건 기억인데 그 메모리가 이렇게 쌓여 나가면은 얘들이 상호 이렇게 신호 발화를 하면서 혼섭이 일어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거 이외에 다른 지식이 거기서 그냥 나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뭐 도서 영역, 무슨 뭐 과학기술 영역, 무슨 뭐 다른 생물학 분야, 화학 분야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각각의 지식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모으다 보면은 얘들 간의 공통 구조라는 게 형성이 그렇죠. 되기 시작하고 그 그렇죠. 챗GPT의 지금 작동 원리도 그런 거거든. 비슷한 거죠. 문장들을 수억 개의 문장들을 자꾸 그 유사 맥락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 안에 규칙이 생기는 문법과 같은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면 네. 그 구조는 어디에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쓰는 말에는
그러면 다른 단어들이 거기다 갖다 끼워 넣어도 그 단어들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문장을 얘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생성 AI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 우리가 무엇을 생성할지 일일이 지시를 안 해줘도 얘가 스스로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그 구조에 맞게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AI가 이제 기술이 발달한 거죠. 그러면은 근데 그 정도 제가 지금 머릿속에 이제 상상이 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식의 노드들을 수많은 차원 위에다가 올려놓고 수많은 차원 위에 있는 것들의 군집들을 이렇게 조금씩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통섭. 근데 그것도 네. 있고 지금 하는 것도 네. 하나의 영역이고, 근데 네. 결국은 뭐냐면 얘와 얘가 관계 있다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클러스터링 시키고 뭔가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알고리즘. 결국 그 알고리즘이 그 얘와 얘가 관계 있다라는 것을 찾아주는, 그게 이제 그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굵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결국 AI와 빅데이터 분석의 도구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툴들이 그런 서로 관련 없는 것 같은 것들을 모아도 주고, 그리고 그 상관관계도 분석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얘가 있은 다음에 한생 선후에 대한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인과관계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기술이 지금 결국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그런 툴이 될 수도 있고, 다 뭐 R이라고 하는 뭐 통계 분석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는 알고리즘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통섭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양의 그러니까 크리티컬 매스라고 그러잖아. 왜? 네. 매스가 덩어리라는 뜻이고 네. 어느 수준까지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특정 그 수준까지 양이 모이면 네. 거기서 새로운 것이 음, 갑자기 발견이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음, 그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다 네. 보면 그냥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뭐 얘기 듣고 막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자기 지식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러는데 어느 시점에 딱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양이 이제 네. 확보가 돼야지. 그 정도가 되면은 갑자기 머리가 뻥 뚫리면서 아, 이런 거였어? 이런 새로운 구조가 이렇게 탁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이 생겨요. 네. 그걸 인공지능에서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지적 어떤 수준이 어느 수준에까지 도달을 하면은, 근데 이제 양이 부족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구조가 발견이 안 돼. 네. 그 정도까지가 되면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저절로 통섭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서로의 어떤 알고리즘들을 서로 하다 보면 이런 관계들이 보이는 거죠. 구조가 보이고. 그러니까 그 구조가 결국은 사실 인사이트예요. 우리에서 보면 다 인사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싶고, 그런 걸 활용해서 되게 이로운 물건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어요. 오늘은 되게 좀 우리 사업이나 제가 어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이런 얘기를 나도 참 오랜만에 하네. 우리가 지식이 축적돼서 통섭이 일어난 순간을 기다리기 전에도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찾아놓은 구조, 네. 그게 네. 사실은 우리 선대 학자들이 만든 어떤 모델이나 그렇지, 이론이나 이게. 이런 것들을 프레임워크라고 그러지. 네. 생각의 틀.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학습 초기 과정에서는 그걸 많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것만 갖고도 사실은 그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나 네. 어떤 정보 이런 걸 가지고 뭘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하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IT SI 사업에서 했던 일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야. 이미 인사이트를 누군가 선대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 네. 사실 그거 다 수집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그 뭐랄까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포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놓은 게 ERP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논리들이 알고리즘이 거의 다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뭐 빅데이터 모델이니 무슨 뭐 AI도 초창기 모델 이런 것들이 이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알고리즘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흡수해서 서비스를 제공만 해도 충분히 그 SI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립해서 뛰어 올라서 전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이런 거를 누가 먼저 이제는 제공하느냐 이게 이제는 이 IT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시간을 저도 좀 직원들하고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IT 기업이 그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대화를 흔하게 여기저기 부서에서 막들 만나면 얘기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돼야 사실은 그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궁금한 거 또 있어? 이제 또 진도 나가요. 네. 네, 저는 어쨌든 김민교 주임이 어쨌든 요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봐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계기로 정리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얘기하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연결을 좀 더 해볼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논의해가면서 잘 좀 정리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목표를 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 조아랑 주임은 다음 뉴스에 이 대표이사가 이렇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다라고 요약을 해서 짧게 뉴스 한 컷. 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약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따로 요약이 선언 영상을 쉬울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네. 뉴스로도 그냥 네. 큰 화면으로 처리해서 했다. 여기 가서 네, 봐라. 했다. 그러면 이제 밴드에 가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근데 오늘 과제는 되게 쉬워요. 그 경쟁사 관련된 얘기고 이 되게 재미난 게 이제 이 경쟁 전략을 이 전열을 갖추는 거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전열을 갖추는 것. 네, 그러니까 이게 전열이 뭐냐면 전쟁할 때 열을 이렇게 딱 맞추는 거거든요. 이 모두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갈 때 그 열과 그걸 딱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 전략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쟁사에 대한 철저하고 예리한 분석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이 전체적인 핵심이에요. 네, 그렇고요. 자료도 많이 필요하고 조직적으로 수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누가 카더라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기고. 그래서 그 경쟁사 분석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 목표가 있고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을 딱히 하나로 얘기하자면은 결국 이 트레이드 오프인 것 같아요.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이 목표가 딱 명확히 서 있으면 얘를 할 건지 말 건지 나는 이것을 취하고 이거는 쟤한테 주고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할 수 있는 그게 생겨요. 도구가. 근데 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트레이드 오프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또 느낀 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는 것도 목표는 무엇이냐? 누가 정말 주도적인 어떤 회사의 그것들을 하느냐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 회사의 어떤 목표와 목표에
회사 이익에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그 회사의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럴 거야라고 하는 가정적 판단을 한다는 거죠. 가정적 판단. 근데 이 가정적 판단이 잘못 내리면 이 맹점이 뭡니까? 깜깜한 거죠. 점이 없는 거야, 점이 없는 거. 그리고 편견에서 이렇게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고, 그게 자주 나타나는 게 이제 이런 사업 경력이나 누구한테 자문받고 있느냐. 우리 지금 자문을 잘못 받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문은 우리 국가의 원수님께서 자문을 잘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현행 전략은 여기 표 3-1에 보면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경쟁사의 능력은 뭐냐? 여러 가지 얘기를 썼지만 결국은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버티냐. 이 굶어도 얼마나 버티냐가 이게 핵심 능력이더라고요. 아니면 얼마나 끈끈하냐인데 이게 끈끈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조치 있잖아요. 공격적 조치나 뭐 방어적 능력이 있는데 이런 어떤 그에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최적의 전장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경쟁업체하고 뭔가 경쟁을 하는 거는 피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이건 제가 제안 썼을 때 많이 고민하는 바인데 어차피 경쟁은 제안서 할 때 수주 전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데서 전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조달해서 네? 네? 시리가 갑자기 켜져가지고. 실이 왜 간섭하는 데 있잖아 왜. 걔. 네, 뭐냐면 내가 조달 평가를 할 때는 내가 새로 신입할 때는 조달 평가가 좋아요. 왜냐하면 편견 없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수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관 내부에서 평가하면 좋아. 이런 나의 싸움의 장소를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이 최적의 전장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복책을 회피하는 거죠. 경쟁사의 공격 포인트를 회피하는 거고 자사의 능력은 발휘하게 만드는 게 이제 전장이다라는 거죠. 이게 엄폐하는 거죠. 근데 또 이것 최적의 전장 선택의 대가가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맞네요. 이순신 장군은 질 싸움을 안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싸우기에 유리한 곳을 전장으로 삼아. 네. 그리고 그걸로 유도를 해. 음. 일본 놈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안 오면 주구장창 기다려. 그렇죠. 거기서 그놈들이 궁금해서 올 때까지 아니면 이렇게 유도를 하든가 이렇게 그렇죠. 치 빠지고 그래서 약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끌어들여.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섬멸을 시키는. 그래서 질 싸움은 안 하는 게 이순신 장군의 핵심 전략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무기가 좋고 뭔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하는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보단 그것도 중요하죠. 갈고 닦는 게 신무기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서 싸우냐가 더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로 하고 있지만 제가 수많은 수주 전쟁을 하면서 적용했던 실전 경험. 네. 저도 수주 경쟁을 많이 하면서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싸울 거냐, 어느 포지션을 공격할 거냐 이에 대한 이런 고민을 정말 평생 한 것 같아요. 되게 이 내용을 읽으면서 문구 하나하나 참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와,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그 경쟁사 정보관리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경쟁사 그 정보를 소문으로 듣고 막 가서 이렇게 해서 가져왔지만 최근에는 웹페이지나 그리고 G2B나 이런데 크롤링하면 얼마든지 그 수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자동화돼 있는 건데 그런 걸로 크롤링을 경쟁사들 쫙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하나 뭐 하고 있나 찾으면 야 이거 되게 재밌겠다. 사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지금 트렌드나 이 동종업계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 책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시스템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나중에 그 크롤링은 되게 쉬운데 한번 만들어 봐 조아랑. 제가요? 제가 만들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아, 괜찮아요. 그, 뭐야, 아직은 우리가 이 경쟁사와 이 정도로 싸울 만큼은 안 되니까, 그 상장 직전에, 상장하고 나서는, 이렇게 싸워야 될 거예요, 이게. 아, 예, 지금은 이 고만고만한 동네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애들이 경쟁사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책임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보 전달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요 2장, 요 4장? 3장의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죠? 네. 저기서 좀 뼈 있는 얘기가 경쟁 전략을 짤 때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게 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나 이렇게 전략을 세운다는 게 뭐 지나간 걸 전략을 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어떻게 싸울 거냐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비전이나 아까 뭐 미션 뭐 단기 장단기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미래에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인데 그걸로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시기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전략인데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행동 반경을 얘기해 주는 거지 전략이라는 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략이라는 거를 자기 취향대로 자꾸 전략을 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예.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달성 방법을 우리가 세워야지 그게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희망사항 네. 그리고 추측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이런 팩트가 아닌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다루는 기업이면 네. 사실은 실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략도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네. 그걸 이제 마이클 포터가 찝어낸 네. 거죠. 그러니까 저기 그렇죠. 보면 비공식적인 인상과 뭐 추측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또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얘기에 거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러겠지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그건 백전백패 그런 식으로 세우는 전략은 그렇죠. 직관에 의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데이터에 근거해서 사실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 이 장의 그 내용입니다. 예. 지금 안성민 팀장님이 올려주신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네네. G2B 사이트가 사실 이 사이트가 있긴 있어요. 잠깐만요. 네. 제가 그거 공유를 중지하고 사실 저도 이거는 보긴 했었는데 이 사이트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요 사이트가 사실 지금 그 사이트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안성민 팀장님이 상당히 애용하는 사이트거든요. 안성민 팀장님은 그래도 종합적인 정보를 보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의 경쟁자들을 찍어놓고 걔네들이
어디서 낙찰하고 있는지, 어디서 대찰해가지고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의 맞춤형으로 보는 거, 그런 것도 있나요? 안 팀장님? 얘는 공고 위주로 돼 있고 경쟁사를 보는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아. 그- 업체별 분석이 있네. 업체별 분석이 있지만 이거는 내가 가서 검색하는 거고, 나한테 매일 우리 경쟁사의 수주 현황, 그리고 경쟁사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어떤 자랑 이런 거, 언론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 리포팅해주는 그런 거는 되게 있으면 유용하겠다. 여기에 좀 붙여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도 되게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고선 좋겠다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사실 많은 수주 전쟁을 하는데 이 수주 전쟁에서 어떻게 지금 다들 트렌드가 가고 있는지, 어디가 얼마나 수주하고 있는지, 뭐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는 저도 되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재밌었어요. 그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람도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고만고만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도 별거 없어. 기껏해야 밥 먹고 장난감 갖고 노는 게 어린아이들의 지상 목표라, 그걸 가지고 누구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점점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욕망의 크기가 커지면,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사회인이 되고 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경쟁자가 등장을 해. 그러면 그 경쟁자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비상한 머리를 써야 돼. 그때부터는 그렇죠.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벤처기업 이런 데는 자기 거 갖고 그냥 하기도 바빠. 뭐 경쟁사를 염두에 둘 필요도 없이 지 거 하기도 바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체계를 갖추고 조직이 커지고 매출액도 늘고, 그다음에 이제 딸린 식구들이 많으면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경쟁사하고 싸워서 이겨야지만 그 조직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면들을 얘기하는 것. 얼마나 이 조직이 현재 상태보다 줄어들지 않고 그렇죠. 규모와 매출액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도 직원들을 다 먹여 살릴 거냐.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경쟁사를 이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 유클리드 소프트도 그동안에 다각적인 사업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경쟁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온 맞죠.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 전장에서 저희가 경쟁사로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나를 특정하기 전에 어느 사업에 있냐, 우리가 어느 사업에 속하고 있냐를 정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사 분석을 할 때 어느 사업에 있는 경쟁사들을 분석해야 될까요? 네. 우리와 유사한 경쟁 기술을 뮤탈에 가지고 있는 참여하는 업체들이 경쟁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실 우리의 경쟁사는 조금 다양하긴 하지만 아직도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는 대전과 세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스템 SI 기업들이 경쟁사이고요. 어쨌든 그들하고 다른 거는 우리가 분석 기술이나 이런 AI나 이런 기술을 특화시켰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있는 거지, 그들도 결국은 이 기술을 따라오지 않으면 공공에서 수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보면 생뚱맞게 막 있어요. 막 AI 같은 게 막 있어요. 그거 요새 기술이라는 게 카피가 쉬워서 예. 사람 하나만 또 데리고 오면은 바로训练해가지고 쫓아올 수 있는 거라, 그게
그 진입 장벽이 낮은 거지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드웨어로 새로운 어떤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 아이템만 한다면 네. 그 경쟁사도 그 종류가 하나만 하나밖에 더, 네. 없겠지. 근데 네. 이제 빅데이터 사업도 하고 AI 사업도 하고 SI 사업도 하고 이렇게 다각화하면서 그 거기서 시너지를 찾으려고 사업 전략을 짜면 네. 그러면 이제 경쟁사가 그룹이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에 우리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이쪽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그 LMN 뭐 라지 예, 무슨 라지, 예, LLM, 네. 예. 그런 그 분야에서 뭔가 제품을 만들고 그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도 하나의 경쟁사가 될 수가 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장점이 뭐냐면 우리 회사의 장점은 전 분야 그 개발부터 분석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공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공공은 어느 한 분야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를 항상 원해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좀 종합적으로 나오는 데들이 많더라. 시스템을 만들면서도 거기에 분석 기능도 만들고 AI 어떤 기능도 입혔으면 좋겠다. 그거를 다 아는 총괄할 수 있는 회사가 그 앞에 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의 또 장점이 되고 다른 데는 이게 안 되는 거지. 이 영역 하나하나를 만드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흉내는 내도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느 한 분야에 이렇게 집중해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의 그 경쟁이 심했고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집중화 전략은 결국 그 영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우리가 그 다각화 전략을 가지고 가면서 어쨌든 공공의 니즈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되게 살아남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안성빈 팀장님의 새로운 미션이 생겼네. 경쟁사 전략, 경쟁사 전략 정보 시스템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수집해가지고 예, 팀장님은 그래도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 회사의 그 목표가 뭐냐?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도 솔직히 이 아까 그 말이 좀 오염됐다고 그랬잖아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게 오염됐다고 했잖아요. 난 사실 우리 회사는 종합 그 시스템의 그 여러 시스템이죠. 예?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그런 회사다.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회사지 뭐 한 기술에 딱 해서 그 부분은 어쩌면 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그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들을 되게 큰 즐거움을 갖고 있죠, 지금은. 이제 좀 세분화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이제 그 하드웨어와 함께. 이거 있죠. 그렇죠. 그 원래 SI라고 하는 용어는 대단히 그 범위도 넓고 네. 예, 그 매력적인 사업이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일종의 무슨 용역 사업 예, 이런 그렇죠. 그걸로 이렇게 의미가 축소가 돼가지고 SI 업체야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대단한 예, 업체가 SI 업체가 되지 아무나 SI 업체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스템 그 초기 단계부터 뭐 유지 보수 단계까지 그 전 과정을 다 회사가 그 총괄할 수 있는 총괄 지휘할 수 총괄할 수 있는 있는 거지. 가져야 SI 업체가 되는 거지 아무 업체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예. 이제 조그만 업체들은 나는 뭐 개발자만 데리고 개발만 한다든가 여기는 뭐 DB 관리만 한다든가 여기는 뭐 네트워크 관리만 한다든가 이렇게 그 특정 분야의 일만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총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시스템 시작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회사 능력이 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삼성 SDS나 예. 뭐 LG CNS가 사실 SI 업체거든, 제대로 된.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는 업체를 SI 업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SI 업체야 그러면은 뭐 개발자 용역 몇명 데리고 가지고 그러니까 서브로다가 남들이 네. 맡은 일 그 이렇게 용역받아 가청한 되는. 인 것처럼 그렇게 음. 잘못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SI라는 말이 대단한 그 네. 포괄적인 용어예요 사실. 예, 우리 회사는 그래도 시스템 아키텍처부터 그 시설 전산실 그 바닥 공사부터 거기에 네트워크에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설계 그 위에 이제 시스템이나 서버들이 놓이는 거 서버에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올리고 뭐 그 위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올리고 이런 분석까지 하는 이런 종합적인 것을 저한테 시키면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저 같은 분이 몇 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디 조그만 데서 그냥 개발자 몇 명 데리고 그냥 용역받아서 하는 그런 SI는 SI로 나 안 봐요. 그건 그냥 그런 거지. 우리는 진짜 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나는 자부심이 있다 이거죠. 근데 같은 카테고리에 놓고서 고객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되게 짜증나요. 사실 우리 회사는 일 맡기면 처음부터 예, 끝까지 할 수 있는 각 그 팀들이 다 갖춰져 있지. 예, 우리 그렇죠. 내부에다가 의뢰해서 뭐 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 예, DB 설계도 하고, 네. 예, 그렇죠. 뭐 그 DB 관리도 하고, 뭐 네. 시스템도 서버도 하고요. 서버도 하고. 할 수 있고, 네. 네트워크 테스트 다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종합적으로 시스템 개발 전 라이프 사이클에서 필요한 일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 기업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 우리 그 직원들도 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자기가 원하면 다 한번 거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데 가면은 그냥 어느 한 부분 것만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할 수 있을지 몰라.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업체 들어간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깊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은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거를 사실 또 우리가 좀 부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인재를 좀 끌어들이고 회사에다가 다른 데 안 가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붙잡아두고 그러니까 리테인 하려고 하면은 그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부각시킬 필요도 있어요. 맞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냥 이름 안에 있는 카테고리를 우리는 깊이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아유,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렇죠? 예. 네. 벌써 시간이 9시가 되어서 이제 네. 바로 다음 그 이번에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코너는 내용이 짧아가지고 그냥 한 번만 물어보고 여쭤보고 나서 끝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저번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같은 분이 질문한 거 아닙니다. 다른 분이 질문하신 겁니다. 저번에 그 다들 보셨더라고요. 그 뭐냐 그 탄력 근무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안 된다라는 내용을 들으셨나 봐요. 보셨나 봐요. 봤어요? 네, 그래도 누가 보셨나 봐요. 이 방송이 있긴 있네. 아무도 안 볼 줄 알고 그러면은 막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안 되면은 연차 분할해서 쓸 수는 있냐라는 질문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반차 정도로만 이렇게 딱 0.5, 1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0.1, 0.2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2시간 혹은 3시간 이런 단위로 쓸 수는 없냐? 네, 아니 네. 사실 이 네. 부분은 그렇게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건데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갖추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사실 출퇴근 관리나 이런 어떤 네. 그런 그 연차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잘 되고 좀 하면 연차도 사실 끊어서 쓰면 또 유용하잖아요, 되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 그룹웨어가 좀 그래. 그룹웨어가 못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차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그 연차를 이렇게 2시간 단위로 끊고 그러려면 이 결제부터 처리가 되게 어려워요. 이 결국 누군가 이거 병원관리본부에서 이걸 취합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이걸 취합해요. 휴가 연차는 어쨌든 관리하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올라온 거를 계속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상당히 힘들어할 겁니다. 음. 예, 이거는 우리 빨리 시스템 만드시다. 나 이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그러니까 요즘 이게 트렌드인데. 완벽하게 구현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직무일지를 쓰는 시스템이 네, 안정화되면은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직무를 뭐 5가지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분할해서 쓰면은 오전에 뭐 직무 2번째 거까지만 하고 나머지 3개는 못한 거는 다른 시간에 해서 그걸 완성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오늘 주어진 일을 분할을 해가지고 다른 날짜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게 체크가 된다면 그럼 뭐 굳이 뭐 네. 5개를 연이어서 다 이거는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 예, 이건 사실 우리 그룹웨어가 좀 MIS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갖춰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야지 경영관리본부도 노드가 안 걸리고 쓰는 사람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어려움이 있네. 아이고 매번 안 된다는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해주고 싶지만 시스템이 안 돼. 혹시 그룹웨어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제 그러게 요즘 아주 소요가 있긴 한데 아직은 이게 못 바꾸고 있어요. 못 바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업 갈 때 합시다. 시스템으로. 사업 갈 때. 사업 갈 때, 신사업 갈 때. 사업 갈 때. 그리고 네. 우리 오늘 빌어서 좀 하나 또 얘기해 줘야 될 게 곧 우리 팀즈가 네.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메타모스트로 전체적으로 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모스트를 쓸 수 있도록 이게 한번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코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4월 5일 식목일 ESPN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게 잘 네. 들었고 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예,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